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인천 경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지역 경제는 그동안 좀 말씀드려왔듯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물 경제, 또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일자리 경제, 그리고 두 시장을 돈으로 뒷받침하는 이제 금융 경제, 그 자금 시장이죠. 그리고 이 세 시장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가격 경제. 그래서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물 경제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자리 경제 이쪽인데 크게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구에 관한 얘기, 고용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실물 경제와 사람을 연결한 1인당 소득의 문제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인구 구조에서는 약간 개요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의 인구, 연령별 인구, 군구별 인구를 좀 나누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용으로 들어가서 고용 실업, 그 다음에 일자리의 질, 그리고 말씀드린 1인당 지역소득 결정구조를 통해서 인천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 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이 복잡한 게, 인구라는 말은 좀 간단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뭘 인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경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 인구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적은 게 좋겠습니까? 많은 게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뭐 산하 제한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좀 경제가 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데에서는 인구 문제를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지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지금부터 한 3, 40년?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까지도 인구가 많은 거를 썩 반가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생산 자체가 공급 여력이 제한이 되어 있을 때, 특히 자연적인 자원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1인당 주어지는 양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많은 거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발전이 되고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으로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생산 능력을 발휘하고 나서는 수요가 있어야 물건을 만들고 팔 수가 있으니까 그 수요를 뒷받침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은 현대 시장에 있어서는 생산이 수요를 창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라는 말은 케인즈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비슷한 논리기는 하지만은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어떤 나라의 경제력이든지 어떤 지역의 생산 능력은 사람, 그 다음에 돈, 그리고 기술이 결합이 돼서 보통 그 크기를 정해요. 그러니까 인구, 경제면에서 볼 때는 대체로 요즘에는 인구가 많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천은 그동안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1인당 소득은 줄었어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거기에 우리 인천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인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인구도 어떤 사람까지를 이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경제 문제의 대상으로 할 거냐. 지금 대체로 보면은 14살 이하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일종의 착취가 됩니다. 그래서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4세 이하 인구는 경제대상 인구로 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14세 이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보살피고 배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또 고려가 되지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뭐 생산 공급에서는 빠지지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또 완전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으로 하면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인구도 좀 복잡해요. 인천의 인구가 누가 인천의 인구냐, 누가 인천 사람이냐, 인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만 인천 사람이냐, 지나가는 사람도 인천 사람이냐, 더군다나 외국인인 같은 경우에 여기 체류하고 있으면 다 인천 인구냐,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14일 이상 있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갈 사람을 인구로 쳐야 될 건지 말든 건지.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뒤에 가서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인구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나눕니다. 그래서 15살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은 15살 이상이고 뭐 이러지만 인구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계산할 때, 통계를 뽑을 때 주민등록상 인구를 딱 뽑으면 여기 생산 인구 계산하는 하고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해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부를 뺀 사람들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인데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기본적으로는 15살 이상, 뭐 100살 살 때까지는 다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65세 이상은 고령 인구로 보고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서 별도로 또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언짢지만 요 생산 연령 인구 중에 15세에서 49세 요 사람들은 핵심 생산 인구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핵심에 못 들어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핵심에 못 들어가셔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 여기를 어떻게 불러야 될 거냐, 여기 좀 인격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양인구라고 붙였는데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인구를 나눈 거,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나눈 거, 이걸 부양비라고 하는데 부양비는 공식적으로 써요. 그렇게 부양하는 의무 면에서 부양은 쓰는데 당신은 부양인구요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기분 나빠할까봐 쓰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괄호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우리 통계가 지금 제가 앞으로 얘기할 인구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인 통계가 등록 외국인이라고 해갖고 따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매달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편의상 주민등록 인구로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있는 사람들을 인구로 봐야 될 거냐, 가령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업자는 요즘에는 한 달 이상, 4주 이상 직업을 구하고 있어야 실업자에 들어가요. 실업자도 자격이 있어서 아무나 실업자가 못 되는데, 15일 이상만 있어도 주민등록 인구니까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냥 주민등록 인구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인구, 언제 현재 인구 할 때는 보통은 연말이나 월말 그런 때 인구인데, 금년 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그냥 합쳐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때는 연앙 인구라는 말을 씁니다. 연도의 중앙.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6월 말일,
자 인구를 연항 인구라고 해서 그냥 인천에 지금 2019년 인구가 200 몇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은 연항 인구를 뜻하게 됩니다. 인천의 인구를 횡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인천의 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5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8개 광역시 중에서는 1, 2, 3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뭐를 이렇게 우리가 등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인천은 전국에 5등이 표준이에요. GRDP 우리 7등이라고 그러던데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는 3등이 돼야 되는데 개인 지표가 7등, 8등 나오던데요. 형편없이 모자란 숫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이쯤 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두고 무슨 경제정책이나 뭔가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은 가야 우리가 평균이고 정상적인 수준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보면 3강, 3중, 4약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구, 동구, 강화, 옹진구를 합쳐서 10%예요. 우리 인구에. 그 다음에 남동, 부평, 서구 여기는 각각이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수, 계양 이쪽은 14% 계양, 연수 그래서 14%, 12%,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군구별로 어떤 기준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쉐어를 따지고 할 때는 요 숫자를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아시다시피 광역시가 된 이후로 급격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로는 300만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200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증가율로 치면 한때 이때는 이제 1995년 같으면 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뛴 게 광역시가 되면서 그 전에 광역시가 됐는데 건단 그다음에 옹진 이쪽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그러니까 여기는 낳거나 이사 오지 않았는데 행정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한번 늘었었고 나머지는 한 2%, 1.5% 이런 수준으로 쭉 증가를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국보다는 이때까지는 좀 높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이 연 0.15% 늘고 있는 데 비해서 전국이 0.14%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좀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의 본격적으로 인천의 인구를 다루면서 총인구를 보면 인천의 경제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확인하는 게 인천의 인구는 과거 4.6%에서부터 5.7%까지 늘어오고 있는데 경제는 5.1, 5.2에서 지금 4.7%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GRDP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이. 그러니까 5.7%의 인구가 4.7%의 GRDP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4.7을 5.7로 나누면 한 8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82% 정도로 살고 있으면서 이 격차가 이 초록색 점선은 이 격차의 추세를 그린 거예요. 추세선이. 점차 확대되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여기에 고개를 좀 숙이고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 갖고 나중에 이렇게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앞으로 우리 인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천의 경제 문제는 요약하면 인구 대비 경제력이 쫓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인구만 보면 인천의 인구는 생산 능력별로 아까 저 네모 박스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좀 언짢기는 하지만
그거 나눠서 능력별로 보면 14세 이하 인구는 인천이 전국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남는 편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를 보면 인천이 전국보다 2.2%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생산 능력이 있는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인구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25세에서 49세 여기가 인천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여기가 많죠. 그러니까 애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애가 자라면 다시 줄어드는 걸로 가니까 문제예요. 그 65세 이상은 전국이 인천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고 부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 문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구하고 사람 그 경제력인데 문제가 이게 차이가 문제라 그러면 인구를 풀든지 경제를 풀어야 되는데 인구는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현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는 경제에 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봐가야 되는데 보면서 가야 되는데 부양비로 따지면 전국이 45%인데 비해서 인천은 39.6%니까 5%나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인구 면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총 인구를 봤어요. 이거를 기간별로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를 봤어요. 이 표는 왜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여기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나가면서라도 인천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누가 인천 사람이냐? 어디까지를 인천 사람으로 볼 거냐?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펴거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할 때 누가 인천 사람이냐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10사람이 있는데 늘 보니까 10사람이에요. 맨날 10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고 했을 때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기간 중에 10명이 있는데 들어온 사람이 10명이라 그러면 대체로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대체로 다 바뀐 거죠. 그런데 10명이 계속 있는데 20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10명은 계속 있는데 20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6개월밖에는 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걸 인천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려면 기말 인구에다가 자연적으로 늘어난 사람, 사회적 증가로 늘어난 사람 이렇게 치는데 자연적 증가는 알다시피 태어난 사람 더하고 죽은 사람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가는 이사 온 사람 더하고 이사 간 사람 뺀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증가가 출생에서 사망 빼면 순증이 되고 전입에서 전출을 빼면 순이동이 되는데 기타는 아까도 봤듯이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그 기타 증가가 되는데 직전 기말 인구와 그 다음 기말 인구 요 사이에 두 개를 합쳐서 나누면 기준 평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년 말 인구를 해갖고 평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기간 중에 늘어난 인구, 자연적으로 늘어났거나 사회적으로 늘어났거나, 늘어난 인구는 아까 동아리 같으면 들어온 인구에 해당이 되고, 죽거나 이사간 인구는 동아리를 탈퇴한 인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의 평균 인구, 그걸 우리 인천의 기준 평균 인구라고 보면 인천이 직할시가 돼서부터 지금까지 인구 평균이 220만 7천 정도 돼요. 227만 9천, 228만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나가서 늘었거나 이사 와서 늘어난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우리가 평균이 220만 명인데 800몇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인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몇 번을 바뀐 거예요? 그러면 4번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각을 바꿔서 들어온 사람으로 치지 말고 나간 사람으로 쳐보자. 그랬더니 나간 사람이 600만이니까. 그동안에 인구가 늘기도 하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600만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인구로 치면 회전율이 2.7, 나간 걸로 치면 들어온 걸로 치면 3.5 회전율이, 나간 걸로 치면 2.7이에요. 해물양수라는 표현을 우리 그 지용택 이사장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 말을 참 잘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뭉쳐야 된다라는 뜻에서 바다가 들어오는 물을 따로 가리랴,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에서 인천은 그야말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4배니까 누구를, 그래서 뭐 인천에서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인천 사람으로 친다거나 뭐 몇십 년 이상 살아야 이쪽으로 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인천으로서는 안 맞는 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천인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활약을 하고 있으면 다 인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 그래도 자 92년까지만 하면 회전율이 나간 사람은 1.7배, 93년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직할시 광역시 때 따지면 2.0. 그러니까 광역시 때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거를 제가 10년 단위로 나눠봤어요. 어느 때 얼만큼씩 하는지. 10년 단위로 하니까 1.1, 0.9, 0.8. 그러니까 지금은 2010년부터 따지면 100명이 있으면 한 88명이 바뀌는 거예요. 막 몇 배가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면에서 인천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건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선거에서 이제는 인천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천의 선거판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선거판을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왜? 사방에서 들어와서 현재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요즘에 이제 인천에서 야구 구경을 만약에 보면 기아랑 SK랑 할 때 보면 옛날에는 3루가 더 많았어요, 사람이. 요즘엔 1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고도 나서 자라갖고 한 40 된 사람들은 다 여기 사람들이잖아요. 야구장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야구장을 가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은 1루 가고 아버지는 3루로 가요. 그래도 이제는 이렇다라는 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인구가 회전율이 잠수하면서 인천이 인구 면에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인구가. 통계청에서 추계 자료를 발표를 해요.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 같다 해서 뭐 40년, 60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계청이 그 애를 낳는 비율, 출산율에 대해서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해요. 그래갖고 인천의 인구를 그 이제 중위 추정이 있고 뭐 저위 추정 뭐 이렇게 해서 그 낙관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중위로만 보더라도 인천의 인구가 한 2035년 정도까지 늘었다가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300만이 이렇게 한 5만, 300, 한 5만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드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비관적인, 그래서 제일 인구 증가를 적게 잡는 저위 추정에서도 한 20, 30년 이때까지 인구가 한 296만까지 늘었다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 인구는 저위에서는 이렇게 줄어들고, 중위 추정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늘었다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맞고 틀고를 굳이 따질 게 아니고 우리 인천의 현재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인천 인구가 이번엔 분기에 몇 명씩 늘었는지를 그냥 쉬어서 이렇게 쭉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쭉 표시를 했더니, 아니 세상에 요쯤 지나가면서부터는 2018년 말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뭘 35년까지 인구가 늘었다 줄어 지금 눈앞에서 줄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겠다. 내용별로 자연적 증감을 보면 이 파란색은 출생이에요. 출생 인구가 분기당 한 6,000명, 6,500명 정도 되는 게 지금 4,000명 정도 되고 돌아가시는 분은 3,400에서 3,700으로 늘었어요. 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늘까요? 고령 인구가 워낙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더라도 병 잘 고치더라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거는 워낙 고령 인구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 인구가 이렇게 줄고 그다음에는 이사 와야 되는데 전입 인구가 이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전출 인구예요. 대체로 여기는 전입 인구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출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회적 증가도 이미 줄어들기 시작해갖고 인천 인구의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연령별 인구는 이게 이제 전망이고 지금 현재 다시 연령별 인구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생산이 한참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60세까지 이쪽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증가율로 보면 55세 이상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증가율로 치면 연세가 많을수록 증가율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요 25세에서 29세만 플러스예요. 왜 그럴까요? 25세에서 29세면 대체로 여학생들 같으면 대학교 졸업하고 초년생이고 남학생들 같으면 군대 가고 막 그럴 나이들이에요. 이거는 요거의 에코 세대예요. 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람들이 나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세대가 아니면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좋아요, 인천이. 생산하는 인구도 좋은데 이거 지금 한 5년 사이에 본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봤고 이번에는 군구별로 좀 보자는 거죠. 군구별로 보면 지금 여기는 여기가 주황색이 16 그 생산 연령 인구들이에요. 대체로 섬 지역 강화, 옹진, 중동, 옹진 이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렇게 이쪽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연령 그 부양비도 이쪽이 좀 높은 편이고 여기가 좀 낮은 편이고 또 신도시에 가까울수록 부양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의 증감을 통해서 향후를 전망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동 이런 걸 지금 해서 주황색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산 연령 인구고요. 이 회색은 65세 이상, 파란색은 14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회색을 더하면 부양해야 될 인구고 이 주황색 인구가 벌어먹인이라고 일해야 될 인구들이에요. 이래 보면 대체로 중구, 연수구, 서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죠. 그 다음에 부양 대상 인구가 많으면서 생산 인구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계양, 부평,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계양구 다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네만 늘고 있어요. 자, 지금 바람직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구, 연수구, 중구의 공통점이 뭐죠? 경제 자유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도심 이 지역이에요. 인구가 인구 한참 많은 사람이 많은 동네와 적은 동네를 어떤 대책으로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산업정책만으로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인구정책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인구정책을 어려운 게 시가 전체를 놓고 어디는 인구정책, 어디는 축소정책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각 군구가 나름대로
정책 기능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구 도심 간 격차 완화, 균형 이런 면에서는 인구 면에서의 대책. 그러니까 인구는 사실 결과잖아요. 거기에 사회, 문화, 교육, 경제가 다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까는 인구 나이 갖고 따졌어요. 여기는 우리 인구 이동을 출신 갖고 따져본 거예요. 빨간색은 인천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올라간 건 플러스가 된 거고 내려간 거는 이사 가서 없는 줄어든 거고 파란색은 인천 밖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서울, 이 경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보면 연수, 서구, 중구 인구가 늘면서 인천 안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인천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특히 서구는 인천 안에서 들어왔어요. 서구는 뭐 말하는 거예요? 인천 이렇게 이사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서구에? 청라, 검단. 청라. 주로 청라 쪽이죠. 중구는 밖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인천 안에서보다. 어디가 그랬겠어요? 그렇죠. 영종. 영종 일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안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밖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양 부평 보면 부평에서 인천 안으로 인천 안에서 이렇게 이사 간 거예요. 인천으로. 계양구 인천으로 이사 간 거예요. 밖으로도 많이 이사 갔는데 계양구는 부평구에 비해서 인천 밖으로 많이 이사 간 거죠. 자, 계양이나 부평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갔을까요? 서구. 거의 대부분 아마 서구로 가고 일부가 연수, 중구로 갔을 거예요. 그죠? 거리상으로 보면 청라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어쨌든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죠. 자, 이사를 갔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청라나 뭐 송도로 이사 간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부자가 이사 갔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이사 갔겠어요? 부평이나 계양에서 서구나 송도로 간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라, 이 부평, 계양, 뭐 동비초 이런 데는 생산이 활발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 대상 인구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군구간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치면 계양, 특히 계양 부평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력에서. 인구가 뒷받침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구 도심 간 격차 완화를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앞으로 산업구조 개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어서 다음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